7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설 1시간 전 상기된 표정으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본부 총회장에 등장했습니다. 7년 만에 고위급 파견에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도 연설 전 김 부상에게 무언가를 코치합니다. 북한 대표단의 박수와 함께 연단에 올라선 김 부상은 핵무장은 자위권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북미 대화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비핵화 철회를 수용하라며 에둘러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메시지는 강했지만 긴장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연설 내용이 적힌 종이를 넘기는 과정에서 손을 떠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이 약 16분 동안 연설하는 동안 박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3명의 대표단이 나와 연설을 열심히 받아 적었고 중국은 1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와 달리 북한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 없이 연설 직후 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한 북한이 핵무기 보유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외교의 문은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안개 속인 가운데 범여권에선 미국을 겨냥한 비난 수위가 극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다, 약탈이다. 이게 다 미국을 향한 말인데요. 이른바 자주파의 반미 공세, 어려운 협상에 도움이 될지 되레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미국을 향해 또다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는 이틀 전 비판에 이은 수위 높은 반박입니다. 여당에선 1차 대전 패전국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국민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선불 청구는 묻지마 배상금입니다. 패전국에도 부과되지 않았던 수준이라는 점이죠. 협박에 전 국민의 저항이 따를 것임을.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입니다.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주파들은 동맹파가 미국 압박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맹파로 알려진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다는 자주파 정세현 전 장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선의 국익을 위해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대 우리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생산이나 수출만 막아도 안보적 이득이 있다고요. 야당은 북한 논리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유 수까지 거론했습니다.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거의 막바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한미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니 추가 생산과 수출만 중단시켜도 상당한 안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으로 한미 정부는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며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북한 논리를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실태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잔 현실론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는 엄격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 그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내걸었죠. 백악관이 하루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요. 사실상 그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외교수장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비핵화 포기라고 못 박은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백악관도 국내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세 차례 북미 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 등 북한의 제안과 반대되는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의 제안은 트럼프의 의중을 떠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가 미국의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밝히는 등 다음 달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재집권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반도가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이기 들어 북미 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동안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기본 바탕으로 여겨졌던 비핵화를 흔드는 상황.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도 비핵화가 아닌 동결, 핵 개발을 멈추기만 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기존 개발한 핵을 인정해 주는 상황, 현실론에 빌려 한반도 비핵화 오랜 원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 포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면서도 핵 포기를 시킨 뒤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주고받으려 했던 트럼프 1기 때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혈맹을 맺었죠.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큰 소리를 칠 만하다. 김 위원장의 대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지은 직후 나온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반도가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이기 들어 북미 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동안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기본 바탕으로 여겨졌던 비핵화를 흔드는 상황.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도 비핵화가 아닌 동결, 핵 개발을 멈추기만 해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기존 개발한 핵을 인정해주는 상황, 현실론에 빌려 한반도 비핵화 오랜 원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 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 포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면서도 핵 포기를 시킨 뒤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주고받으려 했던 트럼프 1기 때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혈맹을 맺었죠.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큰 소리를 칠 만하다. 김 위원장의 대화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지은 직후 나온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불러왔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을 했죠. 비핵화 논의를 뺀 북미 대화 제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 응할까요? 미국 분위기는 이어서 워싱턴 최주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집권 직후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능력 보유국으로 불렀습니다. He's a big nuclear nation, and he's a very smart guy. 그러면서 비핵화는 직접 거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비핵화 포기를 북미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주요 외신들은 이달 초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이른바 북중러 3샷을 통해 자신감을 가졌고 이것이 대미 외교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핵대치 상황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조건부 대화를 수용할지 미국 백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의 한 축인 일본은 한미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렇게 연기가 솔솔 피기 시작한 북미 정상간 만남. 우리 정부는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물 및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그 장소는 다음 달 에이펙이 열리는 한국.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오기보단 판문점 회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뉴욕 유엔 총회 기간 북미 간 뉴욕 채널을 가동해 물밑 접촉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상은 최선희 외무상 다음 지위의 고위급 인사입니다.
북한이 총회 연설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 건 지난 2018년 이용호 외무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는 건 북미 접촉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문점서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6년 만에 판문점 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We'll have talks. He'd like to meet with me. He didn't want to meet with Biden because he had no respect for Biden. But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정부도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있을 가능성을 열고 추진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김 위원장이 경주에 올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미 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인입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핵 개발을 멈추기만 하면 우리가 회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북미 합의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엔 손을 내민 김정은 위원장, 한국과는 대화도 통일도 할 생각이 없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성남공항에서 환송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당장 북한 비핵화 추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북한이 연간 15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을 멈추는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한 겁니다. 핵무기 폐기 대신 생산 중단 내용으로 북미가 합의하면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거기에 현실이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흡수통일 추진까지 거론하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